지난 3월 15세에서 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 3월까지의 통계니까요. 앞으로의 결과에는 왠지 이 코너가 아주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괜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혜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한 2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봄이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또 더워져서 여름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은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요즘 이사철이긴 한가 봐요. 저희 집 단지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사를 오시는 것 같던데, 전세든 매매든 사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참 이 집의 소중함, 안정적인 보금자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과학 전문 기자로서 미래에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살 곳을 구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전혀 다른 곳이요? 저는 갑자기 과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집 얘기하셔가지고 경제 코너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어디에 집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우주인데요. 정말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사람이 달이나 화성, 우주, 정말 우주 정거장 이런 곳에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우주하면 그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그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럼 우주에 살면은 집에 제대로 이제 서 있거나 누워 있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게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사람이 우주에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 우주인 켈리 형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네. 그중에 이제 동생인 스코 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서 한 340일 동안 머물도록 했고요. 네. 형인 마크 켈리는 지구에 있었는데요. 우주에 살다가 돌아온 이 쌍둥이 동생의 유전자 그리고 다른 여러 건강 지표들이 네. 지구에 있던 형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정말 궁금한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종합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주에서 돌아온 직후의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네.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우주에 1년 정도 머무른 쌍둥이 동생 스콧 켈리의 키가 5cm 정도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척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저 평소에 키 5cm만 컸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주 가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구에 돌아온 뒤에 서서히 다시 본래의 키로 돌아왔습니다. 키 이외에도 현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무중력 상태에서 걸을 필요도 없이 둥둥 유영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력도 줄었고 골밀도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키 커진 건 좋지만 또 근력과 골밀도가 줄었다고 하니까 우주 생활이 확실히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주에서 돌아온 직후의 변화에서는 일단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40분 정도 걷거나 뛰기를 하면 되는데 우주에서는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를 그것도 특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해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30분 운동하기도 싫은데 네. 2-3시간을 또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역시 우주가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과학자들이 우주 생활하면서 가장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 방사선인데요. 네. 태양의 흑점이나 다른 별들이 폭발을 할 때 수많은 별들도 있고 우주에는 근데 그럴 때 폭발을 할 때 이 우주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게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네. 지구에서는 대기도 있고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이 원래 있어서 이런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데 우주에는 이런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네. 또 과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에서의 노화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현재 유전자를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노화 속도 요것도 또 관심이 가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앞서서 이제 키와 근력의 변화가 나타난 것 이외에도 이 동생인 스코 켈리의 DNA가
변형이 됐고요. 우선은. 그리고 면역 체계도 좀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시력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지수는 아주 높은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좀 다행히도 지구로 돌아온 뒤에 이런 변화들이 원상복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원상복귀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주에서 실제로 노화가 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네. 네. 우주에 갔던 아버지보다 지구에 있던 딸이 더 빨리 늙어서 나중에 그쵸. 딸은 이제 할머니 모습이고 아빠 이제 우주 갔다 온 아빠가 이렇게 만났던 그쵸. 그 장면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노화가 더뎌지는가 이런 내용도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솔깃했는데 실제로 네.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의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노화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 텔로미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데 그러니까 노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텔로미어를 두고 과학자들은 생체시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우주에 머물렀던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오히려 더 길어진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져야 하는데 늘어났다, 길어졌다라고 하니까 네. 우주에 있던 동생이 지구에 있는 형보다 좀 회춘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역시도 좀 안타깝게도 네. 지구에 돌아온 이후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한 90% 정도 원래대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일단 한번 우주에 살 거면 계속 살아야 되고 네. 지구로 돌아오면 뭔가 거짓말처럼 이제 돌아온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참 인체의 신비죠. 우리 네. 사람 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지만 지구로 와서 원상복귀 됐다는 점에서 나사 측에서는 일단 우주에서의 장기 체류가 우리 몸에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래 산다면 우주에 오래 있는다면 혹은 또 여러 사람이 우주로 갔을 때 그 변화를 살펴봤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앞으로 이 연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굳이 왜 이런 연구를 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지구에서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무슨 우주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네. 과학은 이렇게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를 하잖아요. 네. 지구가 아닌 우주에 정착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에 사람 몸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이고요. 네. 실제로 일부에서는 우주 여행 상품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억소리 나는 돈이 들긴 하지만 네. 일부 우주 개발 업체들은 이런 상품을 또 내놓고 있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지 모르는 우주 여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우주여행 상품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혜리 기자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 혹은 그때 무슨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렸던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된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렇죠. 이런 대비는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최근에 오랜 정설을 깬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누가 이제 살짝 머리 꿀밤이라도 때리려고 하면 뇌세포 죽는다고 머리 나빠진다고 막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물론 진짜 머리 때렸을 때 뇌세포 죽는지 이거는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파괴된 뇌세포를 되살릴 수 없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정설이거든요. 네. 뇌가 정말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뇌세포가 괴사해서 결국엔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최근에 이런 정설을 깨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요?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정말요? 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우선 사람은 아니고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일부 되살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돼지 32마리 사체에서 일단 뇌를 분리를 했고 네. 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 혈액을 넣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 혈액 이런 게 아니라 산소에다가 혈액을 대신하는 뭐 안전
진정제, 보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뇌에다 주입을 했더니 놀랍게도 뇌 속에는 혈관이 정상적으로 구조를 되찾으면서 일부 신경세포와 혈관세포 등의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상태는 인공혈액을 주입하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돼지 자체는 죽었지만 뇌는 돼지가 살아있을 때처럼 뭔가 활성화가 된 건가요? 네, 물론은 그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돼지처럼 뭔가 인지를 하거나 지각하는 어떤 뇌의 본래 기능이 되찾아진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서 산소가 차단되면 원래 수초 안에 몇 초 만에 죽는다고 알려진 뇌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이런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을 좀 치료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인지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실험 놓고 좀 윤리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뇌가 사실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죽은 뇌세포를 살리는데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기술이 사람한테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뇌사 판정의 기준 그리고 이 뇌사 판정자들이 여러 다른 기관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렸던 그런 부분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일단 뇌를 살린 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활성을 일부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의식 회복의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으로 뭔가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이 논란이 더 커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뇌세포가 죽어서 발생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 우주 얘기도 해봤고요. 뇌세포를 되살리는 얘기도 좀 해봤는데 왠지 오늘 좀 되게 과학적인 느낌이 좀 확실히 들어요. 과학 기자 나왔나요? 오늘 좀? 네. 멋진 느낌이 드는데. 네. 앞으로도 좀 이런 좀 색다른 연구, 재미있는 연구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사실 우주에서 덜 늙는다라는 이 대목에 굉장히 마음이 끌려서 이 주제를 선택해봤는데 네. 좀 나이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이 곡 좀 듣고 싶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나이 신경 쓰지 말고 늘 젊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는 또 EOS 분들 보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신청곡은 잠시 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혜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